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 가지 난치병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고 있는 조후근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어떠한 점이 가장 중요한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많은 분들께 환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의료인 등이나 또는 건강 관련 종사자분들 또는 모든 분들께 사실은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이러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나 일반인 분들 대화를 하다 보면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중시하는지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가장 흔하게 듣는 이야기가 자신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한다. 운동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운동이 인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면 틀림이 없으나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운동도 중요하지만 운동보다 몇 배, 5배에서 10배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러한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쉽게 일반 분들이나 환자분들께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카이로프랙틱이나 또는 척추 교정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척추가 일자로 똑바로 서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거고요. 뭐 다른 의견을 또 가진 일반인 분들이나 뭐 심지어 전문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저희가 간곡히 환자분들과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임상을 35년 내지는 40년 가까이 환자분을 보면서 임상을 한 사람이고 저 스스로 많은 건강상의 어려움을 극복을 한 사람입니다. 또한 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노력하고 효과를 거두는 과정에서 제가 어떠한 가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거나 어떠한 사실을 꾸며서 말씀드리는 성격 자체가 아닙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사실은 저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성격 자체가 고지고대로 좀 고지식한 성격인 뿐만이 아니라 제 스스로의 가치관이 비록 좀 힘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 진실성은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것이 저희 가치관이기 때문에 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장수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물론 운동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운동이 전부다. 혹은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자세도 중요합니다. 척추가 곧바로 서게끔, 허리가 구부정하지 않게끔 올바른 자세,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끔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또 생활습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잠을 뭐 예를 들어서 일찍 잔다든지 일찍 일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뭐 위생관념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위생을 좋게 해야지만 여러 가지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가 있고 뭐 이러한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측면이 사실은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에 비하면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한 행복하게 오래 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두뇌가 명석해지고 기억력, 집중력 좋아지고 사리 분별이나 판단력이 현재보다 월등히 좋아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것이 무엇이냐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음식입니다. 또는 식습관입니다. 음식과 식습관이 이러한 우리의 위생관념이나 운동의 중요성이라든지 또는 생활습관의 중요성 등을 능가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건강 요소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당뇨병 환자분들, 우리가 당뇨를 앓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설탕을 많이 먹거나 또는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거나 하면은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단 음식을 별로 즐겨 먹지 않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지가 않습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죠. 상식적으로 짠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소금기 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하면은 혈압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이외에도 우리가 트랜스 지방이라고 그러죠. 식용유, 콩기름, 옥수수기름 등등 저급 식용유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역시 혈압이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에만 하더라도 음식과 우리의 질병이 많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체가 어떤 염증을 잘 유발하거나 면역 기능을 약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을 많이 섭취한다면 코로나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코로나의 증상이 더 악화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세균 등이 훨씬 더 증식을 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체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소에 설탕이나 단 음식을 많이 드셨던 분들은 감기에 더 잘 걸릴 수가 있는 것이고 감기뿐만이 아니라 폐렴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기타 각종 염증 질환이 인체에 잘 발현될 수 있는 이러한 원인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뭐 커피를 많이 드시면 잠이 안 온다. 뭐 상식적으로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이러한 부분 역시 음식과 우리의 질병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 이외에 음식과 우리의 질병이 연관이 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겠습니다만은 한두 가지만 더 추가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환자분들 경우에는 위암이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위암은 소금의 과다 섭취가 원인의 한 부분이 되는 것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싱겁게 드시거나 소금을 과다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음식과 질병과의 연관성은 이루 한두 끝도 없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빈혈이 자주 오시는 분들은 또 우리가 철분 함유 음식을 많이 드시면은 치료에도 도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음식이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장병이나 과민성 대장증세나 위궤양이나 이와 같은 소화기 질병들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짠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이나 미원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화학 조미료 들어간 음식이나 기타 위나 장에 부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음식을 드시면은 위가 나빠지거나 장이 나빠지거나 과민성 대장이 오거나 쉽게 변비가 생기거나 설사가 생기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 경험으로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질환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시 뒤집어서 말씀드리자면 평소에 식생활을 잘 관리하고 식생활을 올바르게 유지하시는 분들은 각종 질환에 잘 걸리지 않을 이와 같은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식생활이 좋지 않고 식생활이 나쁘신 분들은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더라도 질병에 취약해지시는 것이며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등산 끝나고 나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하시고 담배 하시고 이런 경우 우리가 흔히 등산을 하면 뭐하냐, 등산하고 나서 술 담배 많이 하면은 등산한 효과가 다 없어지지 않겠냐 그러는데, 아무리 운동이나 생활습관 또는 자세 등 또 위생습관, 위생관리 등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더라도 음식에 대한 유의사항을 공부하지 않고
음식을 소홀히 생각하시고 식습관을 아무렇게나 하신다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한 노력은 사실은 거의 물거품이 되실 수 있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정리를 하더라도 우선 설탕을 드시면은 뭐 당뇨병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암세포들도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은 암세포가 쉽게 증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따라서 암의 예방을 위해서도 사실은 설탕이나 이러한 설탕 과잉 함유 음식이 또 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설탕을 또는 꿀을 음식에 많이 넣지 마시고 저희는 스테비아나 자일리톨 등 설탕 대용품을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올바른 식습관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설탕 들어간 음식 드시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과자, 초콜릿, 주스 뭐 이러한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인스턴트 식품이 설탕이 들어갔다. 뭐 빵도 해당되겠죠.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소금은 인체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히 드실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거나 뭐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드실 때 소금을 꼭 설렁탕을 드실 때 소금을 추가로 첨가를 하고 또 찌개를 국물을 다 드시는 분이라면 사실은 소금 섭취량이 많은 것이고 한국인들의 평균 소금 섭취량은 세계 평균의 3배에서 4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짠 음식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밀가루 음식 역시 인체 유해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러한 식품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 또 튀긴 음식 중에서도 우리가 저급 식용유로 튀긴 음식 뭐 치킨이라든지 돈가스라든지 등등 우리가 좋지 않은 식용유로 튀긴 이러한 음식은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우리가 인체에 유익한 인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양질의 기름은 저희가 꼭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권해드리는 대표적인 것은 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식후 한 숟갈씩 식사 때 한 숟갈씩 드시는 것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고 그 이외에 고지혈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적절히 동물성 지방도 섭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 기름은 올바른 기름을 잘 섭취하시면은 인체에 매우 유익한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닭가슴살을 먹거나 하는 경우는 기름이 별로 없겠지만 곰탕을 먹거나 뭐 설렁탕을 먹거나 뭐 추어탕을 먹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동물성 기름이 거기에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동물성 기름 적절히 저희는 뭐 등심을 드시거나 할 때도 어떤 분들은 그 등심에 포함되어 있는 기름을 좀 멀리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적절히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삼겹살 등 지나치게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 아니라면 등심이라든지 닭다리라든지 닭곰탕이라든지 적절하게 드시는 것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역시 인체에서 무시하면 안 될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적절히 드셔야 됩니다. 저희가 권해드리는 것은 양고기를 사실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양고기나 소고기나 닭고기나 오리고기나 등등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셔야지 인체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권해드리는 단백질은 체중 숫자만큼의 그램수를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본인이 70kg이라 그러면은 하루에 70g 정도, 본인이 50kg이라 그러면은 5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이 올바른 단백질 섭취 기준량이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인체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는 야채 채소입니다. 야채 채소에는 갖가지 미네랄, 비타민, 무기질, 갖가지 필수 영양소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야채 채소를 많이 드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야채 채소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섬유질이 많이 야채 채소에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섬유질 과거에는 이 섬유질이 인체에 필요 없는 물질이다 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는 이 섬유질도 역시 인체에 유익한 역할을 많이 한다.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 섬유질에는 그 섬유질 속에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채 채소에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시고 섬유질 속에 있는 영양소까지 잘 섭취하시기 위해서는 야채 채소를
데쳐서 많이 드실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음식들은 드시지 마시고 가급적 그 다음에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인 단백질 그리고 적절한 양의 기름 그리고 야채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인체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기본적이고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와 같은 점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와 같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신다면은 인체가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고, 또한 인체에 찾아올 수 있는, 인체에 이미 찾아와 있는 어떤 질병을 가지고 계신다 하면은 인체에 질병이 있을 때에도 이러한 식습관을 유지를 하신다 그러면은 그 질병을 극복하시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간곡히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육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많은 분들이 찾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러한 부분이 간과되고 있고 무시되고 있고 지나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라면은 이 음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식생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또 이것을 실천을 해주신다면은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또 가족분이나 자녀분들의 건강도 유익해지고 주변의 모든 분들이 밝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 저희 임상의 경험을 통해서 또한 저희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저희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모든 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또 중요하다 하는 것을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